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천과 후천, 선천지와 후천지. 이 세상은 절대자로부터 비롯되었고 절대자의 주관하에 있으니 선천의 이치, 즉 섭리를 바탕으로 세상은 이루어져 왔고 향후에도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섭리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인간이 신검을 부여받아 섭리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절대자의 뜻이니 선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이란 선천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관념을 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안 든다 하더 낫겠죠. 제작은 보통 물건을 만들 때 쓰는 말이니까. 제작한 것 역시 제작되는 순간 선천이 이치에 종속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펴보면 선천의 이치, 자연이 바탕이 되는 섭리를 이용하여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획득하여 가공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 낡고 고장나 폐차해야 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폐차 순간까지 선천의 이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천의 이치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래요. 과학기술에 입각해서 만들어지죠. 과학은 자연에 있는 섭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들어진 후에도 선천 이치를 벗어날 수 없죠. 그래요. 즉 절대자는 인간에게 선천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준 것이지 선천의 이치를 수정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이용할 수 있는,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능이 인간에게 있죠. 하지만 섭리에 반하게 행동할 수는 없죠.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그래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죠. 안 죽을 섭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언법의 근본 취지는 선천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여 선천의 이치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간이 속한 공동체를 이롭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언법의 근본 취지는 선천의 이치, 즉 섭리에 반한 행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섭리를 인식하고 그래요. 섭리를 이용하라는 거죠. 사회현상 속에 있는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한다.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선천의 이치에 반하여 인간과 인간이 속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모든 대상에 예언법은 반발합니다. 그렇죠. 선천의 이치,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이 그래요. 목적이기 때문에 선천의 이치에 반하는 모든 행위, 대상에 다 반발하는 거죠. 하여간 선천적인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선천의 이치를 후천적으로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선천의 이치로부터 개념을 통해 획득하는 신동소상물을 선천지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요. 선천에 있는 어떤 대상 그리고 섭리를 인식하여 이렇게 관념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선천지인 거죠. 선천지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동소산물을 후천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선천의 질서에 반하지 않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신동소산물을 참된 후천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천지를 대부분 다 선천지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죠. 선천지 입각한다 해서 어떤가요? 다 참된 후천지는 아니죠. 엉터리도 많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간직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신동소산물이 참된 후천지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섭리가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제의식 정치를 살펴볼 건데
제의식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제도의 유전자 정치 경제학을 창안해 봤어요. 제도의 유전자라. 제도에 있는 유전자를 찾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가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창안한 게 아니겠죠. 이거를 쓰니까 책을 안 읽은 지도 오래됐고, 이와 연관된 책을 안 읽어본 지도 한 수십 년 됐겠죠. 누군가 창안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 이 그림을 설명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있고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다. 그리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다.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의 의지에 의해서 유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가 있냐?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라 했죠.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에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바뀐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도 있겠죠. 여기서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유전자가 있겠죠. 시장을 마켓이라 하잖아요. 영어로. M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M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반발하는 유전자 역시 있겠죠.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M이 있으면 M-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그래요. 어디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나요? 주로 민간 기업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죠.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요. 근로자건 기업 소유자건 민간 기업에 보통 참여를 하죠. 민간 기업의 긍정, Private Enterprise라 하죠. 민간 기업을 영어로 P로 표시할 수 있겠죠. 민간 기업에 긍정하는 유전자, 민간 기업에 반발하는 유전자는 P-로 표시할 수 있겠죠. 사유재산에 긍정하는 유전자, Private Property라 하죠. 사유재산을 PP로 표시할 수 있겠죠. 사유재산에 반발하는 유전자, PP-로 표시할 수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신분제도가 이제 붕괴되면서 거의 본격적으로 도입되죠. 신분제도의 긍정, 스테이터스 시스템이라죠. 신분제도를 SS로 표시할 수 있겠죠. 신분제도에 긍정하는 유전자, 신분제도에 반발하는 유전자를 SS-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인간의 문명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그래요. 문명에 긍정하는 유전자 C로 표시할 수 있겠죠. 시빌리제이션. 문명에 반발하는 유전자 C 대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완전한 우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M 유전자도 있고 P 유전자도 있고 PP 유전자 있고 SS 유전자가 있고 C 유전자가 있겠죠. SS- 유전자가 있겠죠. 신분제도에 반발하니까. 완전한 자파이는 어떨까요? 이거와 정반대겠죠. M- 플러스 P- 플러스 PP- 플러스 SS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런데 순도의 결합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 긍정하지만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완전히 긍정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M 100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또 시장, 그러니까 그 시장에 긍정하는 유전자가 순도가 100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시장을 긍정적으로 하지만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M 50, 6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M 50이나 M 60, M 70. 시장을 싫어해요. 시장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죠. M-라고 하죠. 시장을 완전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M-100. 완전 부정은 아니다. 그러면 싫어하긴 싫어해도 부정하긴 부정해도 그럼 M-50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우파인 사례를 순도와 결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파인 1, M30. 시장에 긍정적인데 그냥 30% 순도가 한 30이다. 그래요. 민간 기업에 긍정적이지만 순도가 한 4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BP20. 사유재산에 긍정적이지만 20 정도다. 순도가 20이다. 신분제도를 부정하는데 순도가 35다. 그래요. C10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한 10 정도다. 순도가 10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파인 이는 어떤가요? M60 시장에 긍정적인 유전자가 60이다. 대처럼 없죠. PP80 사유재산에 긍정적인 순도가 80이다. 우파인과 우파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우파인은 순도 낮은 우파인, 우파인 2는 순도 높은 우파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전에 이 그림을 설명했죠. 이 우파인은 순도가 100인 우파인이겠죠. 이 자파인은 순도 100인 자파인이겠죠. 이 사이에 무수히 있다 했죠. 그래요. 무수히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시장 지배세 제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가 있다. 긍정적 유전자, 반발하는 유전자. 순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M100, P100, PP100, SS100, SS-100, C100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겠죠. 흔하지가 않아요. 자파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파인 1 M-30 플러스 P-20 플러스 PP-10 플러스 SS25 플러스 C-40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순도가 30이다. 그래요. 민간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순도가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파인이 어떤가요? M-60 플러스 P-70 플러스 PP-80 플러스 SS75 플러스 C-55 55.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요? 자파인 1은 자파인 2에 비해서 순도가 낮은 자파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주변인은 어떤가요? 주변인은 뭐라 했죠? 자파인이 되기도 하고 우파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변인 1사례 M30 시장을 긍정하죠. P40 민간 기업을 긍정해요. 순도가 40이죠. PP-20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도가 20이에요. 플러스 SS35 신분제도를 긍정해요. 근데 순도가 35예요. 플러스 C 문명을 긍정하는데 10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자파 유전자가 있는 거죠. 자파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유재산과 신분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파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와 사유재산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접하면 주변인 사례 2 M-60 플러스 P-70 플러스 PP80 플러스 SS75 플러스 C55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장을 부정해요. 민간기업을 부정해요. 그래요. 부정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을 부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민간기업을 부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 유전자에는 사유재산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문명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대인들은 어떤가요? 고대 농경국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을 생각하면 되죠. 조선시대 시장과 민간기업을 부정하죠. 신분제도도 긍정하죠. 근데 사유재산은 또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적으로라도 양반의 사유재산, 또 문명을 중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이런 사람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가요? 좌파인이 될 수도 있고 우파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변인 사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의 마음에 있는 제도 유전자 쭉 표로 정리해놨죠. 그래요. 쭉 이렇게 핵심이 되는 유전자이겠죠. 사례도 정리했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마음에 있는 제도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